그러니 건강한 세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며 동시에 이상세포는 자멸하도록 하는 성분에 암 환자분들이 집중하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른약입니다. 어떤 성분이 암 환자분들에게 유의미한 것인지, 어떻게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알차게 준비하였으니 잠시 시간 내어 꼭 시청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암 환자들에게 알려진 다양한 식품이나 성분에 대해 흔히 알려지지 않는 주의사항도 준비하였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강황에 들어가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 손상을 줄이고 세포 자멸도 촉진해서 암세포를 억제시킵니다. 암 환자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암세포도 변형된 세포의 일종이죠. 그러니 건강한 세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며 동시에 이상세포는 자멸하도록 하는 성분에 암 환자분들이 집중하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역할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커큐민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일반 세포는 해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표적 사멸시키는 아주 신기한 성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일단 커큐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커큐민은 대표적으로 염증 억제, 세포 주기 조절, 유전자 발현 조절, 혈관 생성 억제 이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염증 억제는 말 그대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건데요. 만성적인 염증은 암 발생이나 진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항암에는 염증을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세포 주기 조절은 바로 세포가 성장, 증식하거나 반대로 성장 억제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사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좋은 세포는 살려서 면역을 높이면서 동시에 암세포는 성장을 억제해야겠죠. 그래서 세포 주기 조절 부분 역시 암 환자분들이 커큐민에 주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전자 발현 조절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커큐민은 암세포에서 특정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종양 억제 유전자를 촉진시키거나 암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 생성 억제. 혈관 생성을 억제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속 기억해야 될 포인트. 암세포도 세포라는 거죠. 영양분을 얼마나 공급받느냐에 따라 더 잘 성장할 수도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스스로 증식하고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을 형성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바로 커큐민이 종양의 혈관 생성을 억제해서 영양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건 강황에 들어가 있는 커큐민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요즘엔 강황가루를 넣어서 밥을 지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녀노소 즐겨 먹는 카레로 강황을 활용할 수도 있죠. 한번 이 강황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쉬운 방법이라고 해서 너무 인스턴트적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리진 않고요. 정말 커큐민을 건강에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올레오칸탈입니다. 일반 세포는 해치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표적 사멸시키는 아주 좋은 성분이죠. 이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올리브 오일에서만 발견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강황에는 커큐민이 들어가 있지만 모든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올레오칸탈은 일종의 페놀 구조물입니다. 여러분들 폴리페놀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올리브 오일뿐만 아니라 초콜릿, 블루베리 등은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폴리페놀이라는 건 커큐민처럼 딱 한 가지 성분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폴리페놀은 수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콜릿에는 이러한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고 블루베리에는 또 저러한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리브 오일에도 또 다른 폴리페놀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마다 폴리페놀의 종류나 수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올리브도 사실 품종이 수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인지에 따라서 폴리페놀의 종류나 함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까 올레오칸탈은 폴리페놀 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폴리페놀로 조합되었는지에 따라 올레오칸탈이 들어가 있는 올리브 오일이 있고 없는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또 같은 원리로 올레오칸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올리브 오일도 있고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 올리브 오일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요약하자면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암세포를 표적 사멸시키는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올레오칸탈은 올리브 오일에만 들어가 있는 성분이지만 모든 올리브 오일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다. 심지어 들어가 있어도 제품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 성분입니다. 그러니 이 올레오칸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섭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올리브 오일을 그냥 먹는다고 해서 섭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일단 올레오칸탈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부터 체크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 얼마나 들어있는 건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들어는 있다고 했는데 아주 조금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올레오칸탈의 경우 암세포를 표적 사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올레오칸탈에 노출시킨 암세포가 30분 정도 만에 거의 다 사멸했다는 실험 연구 및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큐민과 마찬가지로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신생을 조절합니다. 사실 혈관 신생은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 통로를 올레오칸탈이 방해한다는 거죠. 즉 종양이 더 자라거나 전이하는 것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올레오칸탈은 자연적인 화합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치료 전략의 새로운 길을 여는 중요한 키포인트로 전문가들에게 주목받는 연구 대상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너무 흔하고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지금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왜 암 환자들에게 굳이 비타민 C?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성분들보다 기본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가 먹는 건 경구용 비타민 C죠. 고려은단, 유한양액 이런 많은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일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암의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 유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이 아닙니다. 바로 주사용 비타민 C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권장되는 경구용 비타민 C보다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주사용 비타민 C,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C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놀랍게도 당분과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비타민 C는 옥수수를 통해 합성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언급된 것처럼 암세포도 증식하려면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암세포는 당분을 좋아합니다. 포도당, 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당분과 구조가 비슷한 비타민C가 들어가면 암세포는 이게 자기 먹인 줄 알고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산화적 손상을 입어 결국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타민C, 일정 농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산화적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으로는 이 농도까지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주사용으로 가야지만 암세포들에게 산화적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 커큐민, 올레오칸탈, 비타민C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함량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분이면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정보만 추려서 요약해보았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영양소 모두 암세포를 사멸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커큐민을 섭취한다 치고 탄수화물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 너무 먹는 것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레오칸탈은 아무 올리브 오일이나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 꼭 확인해보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비타민C는 경구용이 아닌 주사용으로 알아보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들은 대개 천연식품을 통해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그나마 적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순간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없는 천연식품이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건강을 챙기시라는 그러한 작은 마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항산화, 항염증, 항암물질의 경우 특정 항암제와 상호작용하여 항암제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치의와 전문의와 꼭 상담하시고 복용하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맡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